회장님이 교재를 복사해가지고 오시는데 많이 계셔가지고 10분이면 20분이면 1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교재 오기 전에 일단 우리가 시간이 됐으면 시작을 해야겠죠. 오늘은 김정구 원장님 오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구 원장님은 현재 신중선의 교육원장님이 계시고요. 동양학회 4대 회장님이시고 한국문화원 명상지도 교수도 계시고 또 한국국제친구사협회 학술 부회장님도 계시고 또 중의과 과학원 친구들의 인턴을 하시고 의사이십니다. 그리고 또 기공을 굉장히 오래 하셔서 기공에 상당히 저희가 알고 계시니까 오늘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사혈침법으로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생활한의학이나 장사 여러 가지 강의를 하시겠지만 좋은 일상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라든가 한방요법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해 주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정구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전반기 따주기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병인하고 장상 이쪽으로 해서 오늘은 조금 더 기초가 아닌 조금 진전된 전문적인 부분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PT 자료는 없고 이렇게 하는 내용에서 오늘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생활한의학인데 우리 또 상명대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자연치유사 과정도 있기 때문에 치유라는 것이 조금은 전문적인 분야도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어떤 전반적인 개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는 어떤 질병이나 그 다음에 생활 한의학이니까 한의학 부분에 대한 병리 혹은 진단 또 치료 그리고 병인 장상 또 전체적인 기초 부분은 태극, 음양, 오행론 전반적으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는 것이니까 어떤 세세한 부분은 전부 다 알 수 없어도 전체적인 개념만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나중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치료도 가능하고 먼저 이제 치유죠. 치유를 통해서 치료도 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한 4시간 하나요? 네. 4시간. 좋습니다. 그러면 아프다? 아픕니다. 내가 아프든 상대방이 아프든 아프면 치료를 해야 돼요. 여기는 치유, 여기는 치료.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타의적인 거죠. 전문가, 원이나 의사, 이렇게 약사.
우리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럼 치유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연 치유사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음식, 운동, 뭐 이렇게 자가 치유적인 자연 치유죠. 자연 치유. 자연이라는 것이 스스로가 그러하다. 스스로가 낫는다. 자연의학, 메디시나 나토랄 뭐 이러는데 이런 뜸이나 침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생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자연의학입니다. 그러면 이 병, 질도 있죠. 질병. 질은 뭐고 병은 뭔가요? 질병. 여기 화살시가 들었네? 화살시, 질은. 여기는 밥을 병점할 때 병자가 들었네요. 병이라는 것이 정신과 육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강, 여기는 그야말로 병의 상태, 여기는 불건강. 크게 사람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현재 100% 건강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언제 그랬었나요?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아픈 적이 거의 없죠. 보험회사에서 제일 좋은 게 자식들 보험이라고 그러네. 거의 뭐 아픈 게 없다고 그러죠. 10년, 20년 동안. 그럼 나는 지금 어딘가 아프다. 뭐 만성병이든 일시적이든 지금 현재 아프다. 있나요? 그럼 여기 못 오셨겠지. 그러면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일단 아니네요. 그럼 여기네. 여기 불건강. 맞나요? 아프다, 안 아프다. 컨디션 조금 괜찮고 조금. 그리고 어딘가 내인적인 거나 외인적인 거. 뭐 팔다리가 이상했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혹은 오장육부에 어딘가가 조금은 소화가 만성으로 잘 안 된다든지 과민성이 있다든지 뭐 혹은 또 가정력이 있다든지 뭐 혈압이든 당뇨든 유전적으로 대부분이 이 불건강 상태랍니다. 불건강은 어떻게 되느냐? 조금 안 좋으면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괜찮으면 여기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건강과 불건강 사이에 요게 해당됩니다. 여기 대부분이. 나이가 들수록 어디로 가나요? 요쪽으로 가겠죠. 그나마 여기는 좀 괜찮은 겁니다. 네. 저도 여기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 가끔은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병이라고 했을 때 나는 건강하진 않다. 그러면 병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병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받든지 치유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하든지 치료를 상대방을 하든지 내가 하든지 그러면 병 원인을 알려면 병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병 원인을 알 때 진단을 통해서 하겠죠. 진단. 그럼 우리가 진단도 좀 알아보고 병 원인도 알고 그럼 진단을 할 때 어떤 우리 한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을 전인의학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어떤 우리 인간의 몸, 동양의학적으로, 자연의학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서양의학이니까 요 동양의학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태극, 음양, 오행, 그리고 경혈학, 그 다음에 장상학,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알고, 그리고 진단을 하고 병인이 있고 병리, 생리는 뭐 자세히 할 수 없겠죠. 다만 지금 현재 우리에 속한 이 상태에서 오늘 첫 번째로 아프다고 했을 때 병인, 그리고 동양의학적인 장상 시스템, 요거 위주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 지금 아프다 하시는 분, 어딘가 조금 안 좋다. 한 분만 안 좋으시고 다 건강하시네요. 백석반 조금 먹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으신 겁니다. 그래도 뭐 안색은 좋으시고 정기도 좋아 보입니다. 득신이라고 그러죠. 득신. 어딘가 아프다고 했을 때 동양의학적으로 우리는 생활하는 의학이니까 병인은 진무택의 병인 3인설에 의해서 오늘 교재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 있습니다. 대인이 있고 외인이 있고 불내인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그러면 몸이 안 좋다. 주로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가슴, 위, 목. 이렇게 어딘가 아프다. 그러면 첫 번째, 이게 내인이냐, 외인이냐, 불내외인이냐. 이거부터 판별을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치료나 치유를 하기 위해서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알면 치유가 됐든지 치료가 됐든지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대부분이 처음에 병원을 이렇게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딘가요? 돈이 어디로 먼저 들어가나요? 치료할 때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알약 하나를 주든지 주사람한테 맞든지. 처치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가 어려운가요? 병 원인을 밝혀놨는데 처음에 몇 억짜리 사서 몇 년 써도 다 리시험과 다 끝내고 돈 좀 모으려고 하면 10억짜리가 나오고 10억짜리 해서 이제 또 이렇게 몇 년 해서 하면 30억짜리 나왔다고 그러고 계속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기술이 발전하고 3차원 이런 영상, 자기 영상 이런 거 해서 병 원인을 밝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이런 소변 검사.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병 원인을 밝히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 우리가 입원해보면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하루에 3번씩 무엇을 잽니까? 체온. 그 체온을 왜 재는 거냐? 도대체 이 200을 요즘은 그래도 좋죠. 2, 3분 안 물고 있어도 레이저로 딱 체크하죠. 체온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자꾸 체온 하려고 제가 간호사분들이 그 시간을 맞춰서 딱딱 재는 이유가 뭐예요? 몸에 염증이 있나 염증이 있으면 기준을
있는데 그 기준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러면 그 체온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거요? 임신용 체크하는 체온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체온계가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은 체온계, 근데 없어졌죠. 입으로 물던 거. 그러다가 전자식 간단한 또 입으로 무는 오므론 거.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레이저로 간단하게 혹은 귀로 이렇게 하죠. 임신용 체온계는 만약에 아직 아기가 많이 크지 않았어도 자궁 내에 착상을 해서 이렇게 작게 있을 때 몸에서는 그것도 염증과 비슷합니다. 자궁 내 물혹이나 어떤 뭐가 생겼을 때 뇌에서는 그 아기라는 것을 아직 인식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물혹이 작은 것이 있다. 그러면 뇌에서는 아기인지 물혹인지 모릅니다. 아, 일단 자궁 벽에 어떠한 신호가 오면 이건 키워야 되겠구나 해서 계속 키워서 이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증이든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뇌에서는 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렇게 재는 것은 어딘가 아직 사진을 찍었는데도 아주 극히 미약한 것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체온은 계속 올라갑니다. 아주 미열이. 그래서 임신용 테스트는 미열이 계속 임신 기간 동안 올라가 있는 그걸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체온이 올라가면 어딘가에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하는데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인, 외인, 불내외인 이렇게 전통의학적으로는 구분하는데 내인, 그게 병이죠. 병. 갑을 병정할 때 화죠. 병정화. 오행으로 병정화입니다. 우리는 생활한의학이니까 어느 정도는 동양의학적인 용어를 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의학이라는 것은 학술 체계가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의학, 전통의학은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전문적인 어느 정도는 전문적인 과정을 공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유한 명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은 내인적인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병이라고 했을 때 물론 영어에서도 뭐 disease, illness, 그렇게 disorder 혹은 그런 거는 이제 어떤 불균형적인 용어이고 뭐 용어가 조금씩 다르죠. 물론 또 뭐 아일랜드에서 그렇게 한의원하면서 치료하니까 보통은 Do you have any pain?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디가 이제 아프냐 뭐 이렇게 하는데 용어들이 이 한의학에서도 그 명사나 어떤 한문을 이 자체 동사 하나로도 계속 문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뜻글자니까. 그리고 이 질은 약간은 화살시니까 요거는 외인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질병이 있을 때. 요거는 내인적인 개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이 병이라는 것은 병력자죠.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아파서 이렇게 기대고 누워있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여기에 아플 통, 질, 증, 이게 다 이게 병자 해당되는 거는 이게 전부 다 병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인은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여인 중에 내인, 외인, 첫 번째는 외인입니다. 외인은 병이 아프면 외인은 흥한서습조화, 흥한서습조. 이제 환절기니까 감기 많이 오죠. 감기도 대표적인 외인입니다. 외인은
병의 원인이 우리 몸의 바깥에 있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풍한서숙조의 6가지 음삭탁한 것. 병의 원인이 되는데 그 6가지는 풍한서숙조화. 하늘의 바람, 풍, 한, 찬 거. 그 다음에 더운 거. 올여름 많이 더웠죠. 더워서 병이 생기죠. 찬 것을 많이 먹는다든지 또 에어컨을 또 선풍기를 밤새 틀고 잔다든지. 우리가 잘 때는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기운을 위기라고 합니다. 영기, 위기 이러죠. 잘 때는 위기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잘 때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은 그 몸이 약하신 분, 열이 없는 분은 찬 바람이 몸 안으로 곧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병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눈이 떠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찬 걸 인식하면서 막아내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막아낸다 이 말이에요. 거부하죠. 근데 그게 없을 때는 병. 그렇게 풍, 한, 찬 거, 한. 이게 한문들이 있죠. 풍, 한, 서. 이 글자 틀렸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날짜로 바꾸셔야 돼요. 더울서. 이거 사람이 요 태양 아래 서 있잖아요. 이 농자 그러는데 대명사죠. 이거 원래는 꼭 그것이 아니고 더울서. 올해 이 더운 것 때문에 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풍한서, 그 다음에 습한 거, 그 다음에 건조한 거. 풍한서습조화. 하늘의 기운은 이렇게 6가지밖에 없답니다. 땅에는 오행이요, 하늘에는 육기다. 그렇겠죠. 육기는 질이요, 오행은 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가을에 지금 건조한 계절입니다. 지금 건조하죠. 하늘의 기운이. 그래서 제가 약간 건성인데 제가 말랐잖아요. 이제 면도를 하면 아침에 굉장히 건조하죠. 스킨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유년이죠. 내년이 엄청 건조한 해입니다. 내년이 굉장히 건조한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건성 피부염, 마른 체질, 근위축증, 근위축증 손에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손에서 손에 위축증이 오면 운동장애가 오죠. 손에 위축증. 손해가 나왔으니까 우리 또 자연 치유에서 경락 이런 개념도 조금은 우리 전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니까 보통 이제 경락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 현대의학은 신경계죠. 신경계. 그러면 이게 말초 신경계가 있고 중추 신경계가 있고 nerve. 그럼 여기 체강 신경계가 있고 여기 자율신경계가 있죠. 자율신경. 자율신경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중추신경에는 여기 뇌, 척수, 부신피질, 대뇌피질. 수사 영역이 있고 여기 연암 영역이 있고 뇌는 바로 전뇌, 중뇌, 후뇌. 이 소뇌의 행동에 문제가 오는 거죠.
체감 영역에서 이게 운동신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 감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경계의 전체, 여기 대비되는 게 이제 경락이죠. 경락체계. 또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계는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에서 몸의 느낌을 아는 체감신경, 자율신경. 요 말초신경에서 자율신경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음양의 상대적인 것처럼 여기는 어떤 흥분이 되는, 우리가 기분 좋은 상태면은 부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체감신경에서 전체적인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건 구심성, 이거는 원심성, 그렇죠? 원심성. 이 구심성이라는 것은 몸의 어떤 중심축, 이 말단에서 자극이 와서 중심축으로 자극이 전달돼서 내려갔다가 다시 피드백을 하는 반사작용을 하는 것이고, 원심성이라는 것은 중심에서 바깥으로, 뇌에서 외부에서 받은 감각의 신호를 다시 중앙에서 운동신경계로 반사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원심성이라고 합니다. 구심성은 손발의 자극을 중심축 대뇌나 어떤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 것을 구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계, 운동신경계, 이렇게 체감신경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신경계는 이것이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우리가 내년에 내년에는 굉장히 건조하고, 특히 이제 내년에 중에서도 봄이나 가을에,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바람이 많이 불면 우리의 몸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병인의 오늘 첫 번째 풍, 그리고 감기,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거 할 것입니다. 그렇게 외인은 풍한서습조화, 여기죠, 외인. 그거를 뭐란다? 교재에는 여기도 있죠, 여기. 그죠? 여기. 이 여라는 것은 연병여. 이게 외감성, 속발성을 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염성 감기, 사스가 아니고 사스, 홍콩 조류독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속발성을 굉장히 빠른. 이 속발성이 두 가지죠. 속발성은 그 뒤에 나오는 속발성은 빠른 속자가 아니고 연속된, 그러니까 내인, 외인에 의해서 병이 생겼는데 그거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병의 원인을 속발성병이라고 합니다. 그 교재에 나온. 그래서 유궁과 역이라고 한다. 이건 전염성. 그 다음에 유궁은 풍한서습조화. 풍한서습조화는 6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풍과 한입니다. 여기 풍한 서 습 조 화인데, 화도 조도 문제되고 습도 문제되듯 병의 80%는 습
습병이라고 합니다. 병의 80%는 습병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건 조금 한데 서도 올해 아마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자, 병인의 내인, 자기 혼자 스스로 만든 오욕칠정. 자, 오욕. 거기 이 노희, 사후 비공경, 내인, 오욕, 칠정, 7가지 감정,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병을 내인, 오욕칠정이라고 하고, 누가 풍한서두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병,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내인. 그 다음에 하늘에 천기 때문에 생긴 건 풍한서두자 유금, 불내외인, 내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닌 것을 불내외인이라고 합니다. 불 아닌 것, 내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닌 불내외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쳤다든가, 벌레에 물렸다든가, 산업재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음식부절제, 과로, 그리고 유전적인 것, 내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자, 아프다 그러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분류를 해놓고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에 나온 풍을 해보겠습니다. 풍. 도대체 바람이 어떻게 돼요? 한의학에서는 풍도 풍이지만 요 상한, 상풍, 상한론 들어보셨죠? 그 약사분들이 그 상한론 공부를 참 잘하시죠. 왜 잘하느냐? 잘해야 약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 첫 번째 약국을 찾아가요. 거기 약국은 참 잘 들어. 거기 약국 약을 먹었는데 효과 하나도 못 봤어. 그럼 바로 옆집 약국으로 가죠. 다음날. 일단은 하루치, 아침, 점심, 저녁, 하루치나 이틀치 먹고 한두 번 먹고 곧바로 반응이 와야죠.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있어서 일단 뭐든 콧물이 안 난다든지 기침이라도 딱 멎어야 어떻게 하지. 그러기 때문에 기본이 상한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부님을 모시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상한론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상한론 원문이죠. 그 사부님은 마이크를 들고 딱 강의하시면 녹음 테이프를 탁 틉니다. 그러니까 1시간 60분짜리 테이프인데 테이프가 딱 끝나면 탁 하고 끝나요. 그럼 강의 딱 끝나요. 그때 이제 경희대 4학년 학생하고 저 제기동에 지금도 한의원 하고 계시는데 그 사장님이죠. 한의 사장님. 한의들하고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주일에 2번씩 아나모 모거리였습니다. 당신 집에서 그때 상한으로 암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상한 처방, 이제 고방이라고 합니다. 고방. 요즘은 이제 고방은 부자나 이런 조금 강한 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워하죠. 그래서 저는 함부로 잘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처방들을 좀 많이 썼었죠. 고라는 말을 하니까 조금 잠깐 너무 또 집중하니까 좀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고 양약 고호 부 왜 안 쉬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이거 하다 이 고라는 말 하니까 이 고자가 생각이 나서 몸에 좋은 약은 쓴데 입에 쓰지만
양약 고구. 그렇지만 몸에는 이롭다. 이역병 많이 들어보셨죠? 네.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어저사어절 뭐뭐에 이로운데 병에는 이롭다. 충원 여거 이 충원 여거 이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데 이요 행 충원 저도 충원 들었어요. 속에도 뭉쳐가지고 거스르는데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데 행동에는 이롭다. 좋은 약은 쓰죠. 한약은 대부분 있습니다. 쓰죠. 근데 몸에 맞을 때는 남들은 쓰다고 하는데 단맛이 납니다. 자기 입에 맞아요. 그럼 그건 효과 본다고 해요. 우리 상한론 선생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이롭다. 병에는 이롭다. 오늘의 부분 그리고 이 신경계 개념 고라는 떠들어요. 고라는 말을 하다가 충원 세 번째 자를 잘 몰라보겠네. 여기 역자예요. 거스를 영. 예. 여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뭐 하면 속에서 물컥하죠. 귀에 듣기에는 아주 근데 행동에는 이렇다. 품을 해보겠습니다. 외인의 첫 번째 의서 첫 번째 장의 병 원인의 품은 만병의 왕이다. 이랬습니다. 만병의 왕이다. 상한론 제1장 첫 번째에 상품 상한이 나옵니다. 상할 상자 더 상할 상. 상품 상한 상품과 상한의 차이가 뭐냐? 가벼운 감기를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금 독감이다 그러면 상한입니다. 그러면 품과 한의 차이는 뭐냐? 감기 걸렸는데 땀이 난다. 그건 상품입니다. 감기 걸렸는데 땀이 안 난다. 상한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보냐? 지금 감기 걸렸는데 열나요. 근데 감기 걸리면 왜 열이 나느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예. 양약 고구 양약 고구 이어병 충원 여거 이여행 지우겠습니다. 다 됐죠? 네. 예. 오늘 감기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감기. 그리고 장상의 시스템. 우리 한의학적 장상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념이 지금 제가 신경계 한 것처럼 전체 개념만 탁 잡으시면 됩니다. 감기도 한번.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죠. 또 이렇게 불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불죠.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방향이 없어요. 근데 여기 뭐예요? 벌레 춘자가 있네. 감기에 보통 일반적인 감기는 바이러스 생장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게 벌레 충자가 있어서 별로 기분은 안 좋죠. 뭐 바람을 타고 뭐가 날아다니는, 벌레가 날아다니는, 바이러스가 날아다니는. 현대 의학에서는 감기는 다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또 뭐 T킬러 세포, 뭐 이런 게 이런 탐식 세포, 임파고, 뭐 다 우리가 면역 기관 중에 가장 큰 그 핵심 장치가 어디에 면역 방어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임파절입니다. 6개 임파절, 목, 애과, 서해. 그 핵심 컨트롤 장치는 흉선입니다. 흉선은 유아기 때 엄청나게 가장 강력하게 발달했다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약해집니다. 핵심 컨트롤 타워예요. 방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장이 가장 큰 임파 기관입니다. 임파선. 우리 인신에서 가장 큰 임파선이 바로 비장입니다. 그 전방, 외방 두 대가 임파절입니다. 애과 임파절. 우리가 보통 어려서 이렇게 이런 치아가 안 좋아서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에 이렇게 뭐가 쓰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백혈구가 가서 염증하고 이렇게 싸워서 그럼 죽어요. 죽으면 그 시체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체 처리하느라고 여기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래투시 섰다. 그러면 뭐 이렇게 애과 임파절이 뭐 갑자기 커졌다. 그럼 뭐예요? 어딘가 염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워갖고 죽은 시체를 다 끌어다가 여기서 지금 쓰레기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감기가 걸리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열 나죠. 열 서서히. 첫 번째 열이 납니다. 우리가 병. 여기 화라고 그랬죠? 오행으로 화. 병이 생기면 일단은 감기, 찬바람이 들어왔다. 약한 건 부위라고 했습니다. 땀이 납니다. 땀. 상한은 퉁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한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땀이 안 나는. 그거 왜 그러냐? 그 기전을 말씀드릴게요. 자, 바람이 불어서 찬 기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몸은 찬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겁나죠. 아까 네 번을 적었어요. 겁나니까 일단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몸에 바람이 어디로 들어와요? 도대체 어디로 들어와서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코로 들어오고 또 피부, 입, 눈, 귀. 하여튼 들어올 수 있는데 다 한번 얘기해봐. 품지. 네? 품지. 너무 앞서가네. 좀 들어보셨네? 피부로 들어옵니다. 피부로. 자, 우리 몸은 옛날 천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바깥에는 양 부분이죠. 양. 우리 안 부분은 음입니다. 혈 부분이죠. 혈. 그죠? 이 부분은 기. 이 부분은 혈. 그러니까 여기는 피부, 근육, 여기는 기육,
기육이라는 것은 한의학 전문 용어로 기육. 이거 살입니다. 살. 그 피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 피부도 5개 층으로 있죠. 진피층 그거 좋아하는데 그다음에 근육이 있고 그다음에 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뼈 뭐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바람이 찬 기운이 들어오는데 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고 코로도 들어오죠. 코로 호흡기계란 코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상비각계, 중비각계, 하비각계 찬 기운이 들어오면 우리 한의학에서는 전부 다 삼생만물 그러죠. 3단 논법을 쓴단 말이에요. 정반합으로. 그래서 코 점막에는 엄청난 모세혈관이 많이 있죠. 그러면 찬 공기가 들어오면 덮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덮여서 다시 기관지를 거쳐서 폐로 들어가야 됩니다. 따뜻하게 보일러, 우리 귀드라이빙 보일러 이렇게 딱 이렇게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니까 코의 상피성 점막세포 이것이 건조해지죠. 그래서 건조해지니까 모세혈관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하면 코피가 나는 거죠. 이렇게. 건조해졌기 때문에 점막이 모세혈관이 파열 때도 코가 나올 수 있는데 애기들 감기 걸리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코로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 피부로 입으로도 들어오죠. 코가 막히면 입으로 그래서 이제 편도선염, 인후염 뭐 이런 거 생기는 거죠. 여기서 안 되면 입으로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애기들 열 많이 나다 보면 중이염도 생기고 다시 눈 결막염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오버히트 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막 열이 나다 보니까 과열되는 거예요. 그거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여기 전부 다 지금 이게 연관되는 거죠. 입이 인후 쪽으로.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척추 구조를 보면 척추 목뼈가 몇 개? 왜 7개예요? 왜 7개? 목뼈가 왜 7개? 흉추는 12개. 왜 12개? 허리는 5개. 왜 5개? 그때 이게 뭐해? 천, 인, 지, 삼생만물, 삼재. 우리 뭐 한의학은 뭐 전부 다 천인지 빼면 정체관념. 한의학은 지금 천인을 전부 다 합하는 통일체. 이런 상관적 유기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리된 것이 아니고 천지인을 전부 다 합한.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우주의 어떤 축소판, 미니어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음양오행은 음양 그리고 오행 해서 7개입니다. 하늘은 해와 달 그리고 오행 별이 5개 있잖아요. 오성, 세성, 목성이 세성입니다. 세성이 가장 중요하죠. 하늘에서는 모든 한의학은 세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광도나 항성 주기가 12년마다 정확하기 때문에 천문에서는 세성, 목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세성, 화성, 뭐 진성, 토성, 그 다음에 금성, 태백성, 다시 또 금성 그렇게 오행이 있죠. 음양오행을 상징해서 우리 사람의 하늘의 부분에 해당되는 목표도 7개다. 그래서 모든 포유류의 경추 목표는 7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의 색이 7색깔 무지개. 그죠? 하늘에 또 별이 이렇게 28수. 우리 이번에 경주에 천성대가 뭐 지진에 좀 흔들려요. 그 단계가 보니까 그것도 28개. 왜 그러냐? 동방 7수, 각항저방 10미기, 남방 7수, 서방 7수, 북방 7수. 그래서 4, 7, 28. 그렇게 해서 28수 이렇게 돼 있죠. 그 7개의 수가 그러면 하늘에 수가 7개니까 사람의 얼굴은 하늘이니까 여기도 구멍이 7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음양 모양이기 때문에 7개다. 그 다음에 흉추는 1년 12달을 상징해서 12개다. 허리는 5개다. 땅을 상징해서. 근데 허리가 병이 생길 때 제일 많이 어디에 문제가 오나요? 네 번째. 4, 5번 사이.